빈혈 수치나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하던데요. 이제 그런 네. 게 아까 말씀드린 임상적 판단 기준과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 어떤 병으로 진단하는 기준과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혈 수치가 12로 돼 있어요. 혈색소 수치가. 그러면 11.9는 병이고 12.1은 정상이냐.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어떤 수치를 딱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신장 기능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보니까 갔더니 검사해보니 괜찮다 그러더라. 그럼 건강검진 틀린 거냐?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를 하는 그 당일날 뭐 소위 말하는 뭐 탈수가 됐거나 그러면 이 수치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. 사실 또 신장기는 그 아까 GFR 사고체 여과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당뇨나 혈압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장 수치가 정상, 그러니까 치료 대상이라고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전 검사랑 비교했을 때 점점 감소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도 그렇죠. 좀 같이 보시면, 그러니까 단 그 해 것만 아니라 그 전 것도 같이 보셔서 내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를 치료를, 사실 지금은 아직은 당장 뭐 투석을 하나 뭘 하진 않더라도 하는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좀 변화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지금 재미있는 질문으로 또 하셨던 게 신장기 건강검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마다 얘기가 달라요. 이게 앞에 말씀 주신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맞아요. 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네. 사실은 의사들마다 좀 다른데 사실 이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진짜로 동맥경화증,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검사로 이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는 건 네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동맥경화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건 아니거든요. 동맥경화증이 생길 위험이 높으냐 낮으냐를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동맥경화증이 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좀 애매하게 걸쳐 있다 그래도 약을 먹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좀 그쵸. 의사들마다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고, 좀 애매하다 그러면 확실한 검사를 하고 약 먹을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데, 다만 너무 높다, 그쵸.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약을 먹는 게 당연히 그쵸. 좋죠.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약을 드셔야 되는 수치가 됐을 때 이제 약을 시작하기가 사실 좀 저희가 처방을 많이 하는, 이런 검진 결과를 보고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데,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나 이거 중독돼서 못 먹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네, 하세요. 그런 얘기 많이 교수님 하시죠. 어떻게 네. 얘기해 주시나요?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약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, 이제 네,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,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약으로 조절 안 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약으로 조절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약으로 조절할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하는 거고, 그렇죠. 약으로 조절을 앞으로 안 하면 계속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약으로 조절할 거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감기나 뭐 어떤 병처럼 잠깐 뭐 한 일주일 약 먹고 좋아져서 한 달 먹고 좋아졌으니까 완쾌 이런 게 아니라 평생 나랑 함께 가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거를 약으로 조절해 가는 병이다. 그런 차원에서 약을 계속 먹는다.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죠. 사실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병은 또 약을 먹는 기준도 있지만 정상은 아니고 약 먹을 단계는 아닌 그 사이 단계, 내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열심히 하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인 수치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습니다. 이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운동식이요법 같은 생활습관만으로 교정이 안 되는 수치에 왔구나, 약이 맞습니다. 꼭 필요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약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혹시 이제 저희가 첫 회에 주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내가 자주 뵙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결과지를 받으시고 그냥 병원 가라고 써있지 않으면 넘기실 게 아니라, 내가 그 다음 그 선생님을 만날 때 꼭 가지고 가셔서 내가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거나, 나중에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 2년 뒤긴 하지만 그 사이에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검사가 뭐가 있는지 같은 것도 상담을 받으시면 이 국가에서 해주는 좋은 검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